것을 모두 알아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올 초부터 우리 사회는, 우리 정치권은 수많은 비상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올리버 크롬웰의 공포 정치가 왕정복고로 이어진 이유, 로베스피에르가 상대파를 단두대로 보내고 식료품 가격 통제에 몰두하다가 몰락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체제를 비상 상황 속에서 특수한 권력과 이익으로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걷고자 하는 길 또한 특수의 연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는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출범한 특검의 규모가 최순실 특검의 3배에 달하는 3특검으로 확대되면서 국가 주요 수사가 사실상 멈출 정도로 과도하게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정치적 협의 대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에 의존했습니다. 거부권은 제도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남용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과 견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결국 계엄을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지경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불거졌던 강선우 의원 사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갑질의 편리성에 길들여지다 보니 결국 보좌진을 개인적 사적 용무에 동원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수라는 수단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모두 국가를 구성해온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발상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불편부당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과거 특별하게 만든 공수처를 떠올려 보십시오. 효율적이었습니까? 국가적 정의 구현에 기여했습니까? 아니면 특별이라는 명분만 남기고 실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했습니까? 이제라도 되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 현장에서 종종 나쁜 정치인을 봅니다. 조국 전 대표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연일 2030은 극우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으며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인의 낡은 발상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박쥐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순하게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조국혁신당이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체제입니다. 임기 초반부터 정권을 정면 비판한다면 정의당이 겪었던 것처럼 집권 여당과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험을 감히 감수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순간이 와도 5년은 너무 길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 시기에 누구를 악마화하고 누구를 적으로 삼아서 먹고 살 것인가, 그걸 놓고 탐색하던 끝에 감옥 속에서 제한된 정보 속에서 정치 구도를 읽다 보니 2030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게 된 것 아닙니까? 2030을 극우로 몰아가는 지금의 주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세대를 적으로 삼는 위험한 선택일 뿐입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아들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 일간지에 기고했던 글 한 대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조선족을 배척하거나 멸시하는 분위기가 많다. 중략하고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 범죄율은 10만 명당 2.92%로 내국인의 3.69%보다 낮다. 일부 끔찍한 범죄를 전체 집단에 투영하는 것은 문제다. 고등학생치고 놀라운 자료 인용과 논리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아버지 조국 전 대표에 편협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해집니다.